내가 백구를 처음 만난 것은 목성의 세 번째 위성인 가니메데를 식민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에서 탈락하고 난 이후였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왕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가니메데는 여타 다른 식민지에 비해 업무 강도가 약한 것으로 소문나 있었고, 식민지 개발위원회가 지급하는 두둑한 보수 때문에 지구의 청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높은 경쟁률 때문에 떨어질 것을 처음부터 예상했으나 사람이 참 간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숨죽이며 좋은 결과를 소망했지만 확률의 함정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로봇 프로그래머를 뽑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왜 그러냐 하면 식민지 탐사나 개발을 위한 로봇의 프로그래밍은 대부분 지구에서 진행되었고 품질 검수까지 마친 이후 식민지로 보내졌다. 간혹 특수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지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계 후 지구인 공용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식민지에서는 단순히 이를 다운로드해서 로봇에 설치만 하면 되었다. 식민지 개발 인력의 수가 장소, 음식, 기초 생활환경 공급의 한계로 소수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딱히 상주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래머를 선발하는 것은 로봇이 고장난 경우 직접 수리까지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임무를 포함한 것이었다. 로봇을 수리할 수 있는 손재주가 없고 게다가 생명이라는 약점을 가진 나에게 탈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30대 초반의 나이에 실패를 손쉽게 인정할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되겠는가? 지원자 모집에 탈락하고 난 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술로 세월을 보냈고 결국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풍만한 육체의 애인마저 무심히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갔다. 고향집에서 이런 나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께서 정이라도 붙이고 살라며 자취방으로 보내온 것이 태어난 지 3개월 된 하얀 털의 진돗개였다. 애인마저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떠나간 청년 실업자에게 백구는 위안과 행복을 주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나는 행운의, 운이 좋은, 연속된 성공을 뜻하는 라틴어 펠릭스라고 이름 붙여주었다. 하얀 북극곰같이 생긴 펠릭스와 함께하는 생활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있었다. 예전에는 술자리란 술자리는 모두 찾아서 다녔고 일단 한번 참석하면 끝날 때까지 무조건 버티고 있었으며 먼저 집에 간다는 친구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못 가게 했었다. 하지만 펠릭스를 만난 이후 사랑하는 누군가가 기다린다는 생각에 집으로 일찍 귀가했고 따라서 음주의 횟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폭음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진돗개는 정기적인 산책이 필요한 품종이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책을 함께해 내 건강 또한 좋아지는 계기가 됐다. 만약 펠릭스가 없었다면 평소 게으른 내 성격상 운동화를 신고 매일 공원을 산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청년 실업자에게 남아도는 것이 시간인데 펠릭스를 교육함으로써 바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덤을 얻을 수 있었다. 배변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앉아, 기다려, 오른손 등의 기초적인 동작을 교육함으로써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오해할지 몰라서 덧붙이면 교육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로 동물을 학대하고 체벌이 이루어지는 서커스 동물 교육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을 찾아가 접종하고 미용과 목욕을 위해 전문점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여성과 새롭게 연인이 되었다. 펠릭스와 함께한 이후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현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펠릭스는 조건없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와 생각하면 만약 펠릭스가 없었다면 방자하고 교만했던 젊은 시절의 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오래 걸렸을 것이다. 아니 영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을 수도 있다. 펠릭스와 1년을 함께 보낸 후 식민지 지질탐사 로봇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취직했고 직장에서의 업무를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수행했다. 덕분에 빠른 승진과 남보다 두둑한 연봉을 받을 수 있었고 작지만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다. 나의 성공 곁에는 항상 펠릭스가 함께 있었다.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동안 펠릭스는 나이를 먹었고 어느새 만난 지 10년을 넘어가고 있었다. 펠릭스에게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노견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얀 한방눈과 같이 풍성하던 털은 윤기가 떨어지고 귀 주위에 털이 빠졌으며 과거에는 마지막 한 톨까지 남기지 않고 싹 먹어 치우던 사료도 잘 먹지 않았다.
잠자는 시간이 증가했고 산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던 옛날은 사라지고 이제는 산책도 시큰둥했다. 게다가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대소변도 실수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가장 슬픈 변화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청력에 문제가 생긴 듯 보였다. 사람이나 개나 세월이 흘러서 늙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나 내게 펠릭스의 노화 증상을 대면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하다는 동물병원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했고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건으로 회사에서 야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펠릭스는 평상시와 같이 고개만 살짝 들어서 내게 인사하고 곧 다시 잠이 들었다. 샤워를 마친 후 서재에서 다시 한번 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아내가 처녀 시절 생일 선물로 내게 준 고급 소가죽 서류 가방에 계약서를 넣어놓았다. 양자 컴퓨터와 반중력 물질로 만든 핵융합 엔진 우주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이지만 나는 여전히 과거 방식을 고수했다.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피곤한 눈을 비비고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치고 서류 가방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집안 이곳저곳을 이 잡듯이 뒤졌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계집안을 들여다보니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방과 서류가 심하게 찢기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 나는 순간 짜증나고 화가 나 펠릭스가 인간이라면 이미 100세를 넘긴 노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호되게 꾸짖고 나무랐다. 혹시 펠릭스가 광견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펠릭스는 내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갔다. 수의사는 노환에 따른 자연사로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며 위로했다. 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허망한 표정을 짓자 수의사는 짐짓 안타까워하며 최첨단 과학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뿐 아니라 동물의 삶과 죽음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펠릭스의 뇌를 컴퓨터 칩에 다운로드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조 강아지에게 이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이식된 모조 강아지는 실물 크기이며 자신이 펠릭스라고 믿으며 살아있을 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예전과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컴퓨터 칩을 이용하여 재생할 수 있는 모습은 죽기 전 3개월이며 소요 비용이 고급 승용차 한 대를 훌쩍 넘는 가격이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며 조언을 가장한 권유를 했다. 나는 수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내가 모조 강아지를 만든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펠릭스가 떠난 외로움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조 강아지는 먹고 마시지 않았고 전력이 필요할 때만 몸에 부착된 전원장치를 이용해 전기를 충전하였다. 죽기 3개월 전이 뇌가 이식되어서 그런지 모조 강아지는 노견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 주로 잠을 잤고 가끔 산책했으며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얼굴을 돌려 짧은 인사를 한 후 다시 잠들었다. 어찌 보면 살아있는 유기체보다 플라스틱 강아지를 기르는 것이 관리가 필요 없어 쉽고 편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새로 장만한 갈색 소가죽 서류 가방을 보면 이빨도 없는 주둥이로 질근질근 씹는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본 나는 플라스틱 모조 강아지에게 펠릭스의 의식이 옮겨간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살아있는 펠릭스만큼 안정감과 행복을 주지는 않았으나 없는 것보다 한결 나았다. 그렇게 모조 강아지와 6년을 함께 지낸 후 마침내 나에게도 지구를 떠나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열렸다. 회사는 전략적으로 토성의 제2위성 엔켈라두스에 새로운 로봇 공장의 설립을 결정했다. 위성 표면이 암석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주력 생산품인 지질탐사 로봇과 회사에서 신규로 개발한 수중탐사 로봇의 판매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었고 게다가 경쟁업체에서 높은 주거비 문제로 진출을 포기함에 따라 장기간 독점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었다. 따라서 회사는 현지에서 공장 설립을 총괄 담당할 임원을 선발했는데 전처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것 대비 경제적 부담이 적고 그동안 성실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나를 선발했다. 민간 기업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니 식민지 감독 기관에서도 내가 생맹이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엔켈라두스로 가기 위해 신변을 정리하던 중 플라스틱 모조 강아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
실물 크기가 부담스러웠고 아무래도 먼 곳으로 가는 길이라 짐은 가벼울수록 좋았기 때문이다. 모조 강아지를 권유한 수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니 내가 구매한 이후 나노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기존 10분의 1 크기로 초소형 강아지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부를 플라스틱이 아닌 합성 섬유를 이용해 진짜 강아지 털 느낌이 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물 언어 통역기가 개발되어 만약 추가로 돈을 낼 의향이 있다면 초소형 강아지의 해당 기능을 미리 설치 후 배송이 가능하다고 귀띔을 했다. 회사에서 지급한 이주비도 넉넉하고 혼자 살면서 저축한 여윳돈도 있어서 나는 즉시 계약서에 사인했다. 며칠 후 집으로 배달된 야구공 크기의 하얀 털을 가진 초소형 강아지는 펠릭스의 강아지 때 모습을 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개의 품종을 묻는 고객 질문지에 진돗개로 표기를 한 탓인지 외모가 진돗개를 닮았고 무엇보다도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하얀 털이 이전 실물 크기의 플라스틱 모조 강아지보다 펠릭스에 더 가까웠다. 포장을 제거하고 전원을 넣자 야구공 크기의 하얀 강아지는 펠릭스와 똑같은 행동을 하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엔켈라두스로 떠나기 전날 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수의사가 말한 동물 언어 통역기가 생각났고 호기심의 장치를 작동시켰다. 그때야 비로소 왜 펠릭스가 소가죽 서류 가방에 집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저는 이제 나이 들어 몸이 좋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주인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인님은 매일 아침 꼴 보기 싫은 그것을 들고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와요. 냄새나는 그것만 없으면 주인님이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동안 저랑 놀아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뜯어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주인님이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잘못을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다음날 나는 핵융합 엔진이 내는 장엄한 소리를 들으며 엔켈라두스로 향하는 거대한 우주선의 내부에 있었다. 나이는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펠릭스와 함께 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